안녕하십니까.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2,400만 북한에 계신 우리 주민들, 800만의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해외에서 제 친구 하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는 왜 해외를 자꾸 묵살하고 북한만 얘기하고 그러냐? 안부를 꼭 해달라, 이런 부탁해서 했습니다. 특히 오늘 33명의 유튜브 동지들이 와 있는데 꼭 민족 대표 33명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상 싹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간혹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리고 엊그제는 중앙일보든 논설에 가끔씩 좀 좋은 글이 한두 마디를 나오는 걸 제외하고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는 정부에서 조금씩 봐주는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하나씩 쓰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선일보가 제일 나았습니다. TV 조선이 제일 나은데, 그러나 그걸 빼놓고는 지금 여기 계시는 33분의 민족대표가 우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 우리 해외 교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이 공로는 앞으로 민족사가 기록하리라고 생각해서 크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젠가 그젠가 한 1,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그 이봉규 박사가 캡션을 해가지고 끌어다 갖다 붙이는데 공짜로 그냥 갖다 붙여요. 사실 너라 TV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뭐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제 이봉규는 내 가까운 동생이니까 좀 봐줘라 해서 지가 독점적으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102만 조회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 보너스를 준다고, 야 보너스 한번 보내봐라 이랬는데, 거기에 제목을 박지원 정치적 종말을 맞을 것 하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봉규가 붙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 소리를 안 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세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선배님 말 속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지원이가 그 후 한 2주 동안에 아주 국민의 화제가 됐는데, 요새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학력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죠. 좀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알던 친구로서 이번에 그 국정원장만 안 했으면 그런 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애써서 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문제가 이게 오늘 현재 그래도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청문회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더라고요. 자료를 더 수집해야 되겠다고. 그 주호영 대표가 다른 건 다 그만두려다 박지원만큼은 잡아야 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해갖고 잡으면 주호영이 확 올라갑니다. 저도 잘하고 아주 좋아하는 후배인데, 그런데 이에 관계된 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하고 여기 넘어가는 당국대학교 두 학교인데, 조선대학교 총장은 유명한 박철훈 선생입니다. 박철훈 박사,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백모 아시죠? 박성현이 아버지예요. 박철훈 박사가 굉장히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1965년에 그렇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박철훈 박사는 좀 돌아가셨으니까 잘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조사해 봐야 돼요. 조선대학에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조선보다도 이름이 더 큰 동양대학, 이름은 더 크지만 규모는 조선대학이 더 큽니다. 동양대학의 총장이 조국의 가짜 문서 가지고 과감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는 김진중권 교수 얼마나 열심히 싸움합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동양보다 또 조금 적은 조선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양보다 조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조선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당국대학도, 이게 당국대학이라는 게 당군조선의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도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아마도 그 당국대학교 교주가 장충식 이사장일 거예요. 장충식 이사장 혹은 총장이 이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대학의 명예가 걸려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요새 석자 교수를 시켰어요. 당국대학의 명예박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국대학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과 다르다. 박지원을 지지하면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다, 가짜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 전에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박지원이가 공관부장도 좋고 뭐도 좋고 하다못해 국무총리도 좋지만 정보원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 전두환한테 충성도 맹세했고 김대중한테 충성도 맹세하면서 저를 밀리게 차버리고 지금 혼자서 했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한테도 충성을 하는지 문재인한테 충성을 하는지 이건 주군이 자꾸 바뀌는데 이번에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자기 대비를 통해서 뭐가 그렇게 부적절한 것이냐, 이걸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묻고줘요. 뭐가 박지원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냐, 이걸 묻고줘요. 마찬가지로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어찌다 이렇게 종교적인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도 그쪽에서는 상당한 거물이에요. 거물인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니 그만한 걸로 혹시 시정직을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목숨까지 끊어야 할 일이 있을까? 지금 발표된 대로 사진같이 좀 찍고 네 SR이 근사하나? 4년 비서하는 애한테 그런 농담 하나 못합니까? 제가 국회 귀퉁이에는 헌정회라고 있는데 옛날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노인장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얘기가 나왔더니 거기 우리 선배들이 그런 말을 밑으로 올리면 100만 명 이상 걸릴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밝혀지지 않는 무슨 진실이 아직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박원순은 사람이 보통 사나이가 아니에요. 끈질기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혹시 서울시장을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죽어버리기까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자살인지 타살인지 안 밝혀졌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말기가 되니까 이놈의 시대가 엉망이에요. 인천에서는 수돗물에 벌레가 나오는 거 하면 부산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2.5m밖에 안 되는데 비가 오니까 10분 안에 물이 가득 차고 사람이 지나가다 차 안에 죽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옛날에 치산치수를 잘해야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오해 있는 사람의 엉망진창으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늘에 벌레도 떨어뜨리고 물을 내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세종시로 옮긴다는 얘기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53%가 지지하고 어쩌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여러분이 이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청와대를 옮기는 아이디어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 제가 당시 홍보위원장으로서 김대중 명예에 의해서 제가 추천했으니까 김대중 후보가 예스 했지만 청와대를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큰 광고를 전면 광고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자리가 저 조선 경복궁 뒤에 또 뻗치고 앉아서 무슨 상황 비슷하고, 두 번째는 꼭 믿는 건 아니지만 풍수지리학자들이 저 북악산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가 거기 주인이 전부 비명으로 행사를 한다 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국민의 아파트를 짓고 대통령을 남산으로 옮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산에 털을 닦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서울 시내를. 민심에 어디에서 못 먹는 사람이 없는가, 옛날만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찬이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 참 그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판에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것은 이것을 옮기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우리 손성대 씨가 태조 이석계가 천도를 개성에서 저로 옮겨왔다는 거지만 개성에서 옮긴 천도를 세종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북한과의 묵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년 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아시겠죠?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야당하고 모아서 내각 책임제 한다고 설레발을 따라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남북의 교류를 한다는 것으로 남한 북한을 만드는데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는 세종시, 그리고 서울은 연방제의 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 당장 들어오지 않고 저기 파주군 교화리 근처에 땅이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일종의 남북 연방제를 상징하는 상원 같은 것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로 천도를 한다는 이 계획에는 김정은과의 통일 한국에 대한 묵계를 현실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본이 깔려 있습니다. 요새 여당의 김태년이라는 저 모델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동글동글하고 날씬하게 생긴 사나이가 지가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거 뭔지를 모르고 있어. 그 친구 옛날만 이것만 계속 했던 친구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박원순의 실종에는 또 하나의 정치적인 배경이 하나 있는 것은 박원순은 열심히 그린에어를 지키자는 주장 아닙니까? 근데 박원순이 딱 사라지자마자 그 다음날 그린벨트 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이 없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문재인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해찬이 동원해가지고 이해찬의 고향인 청안 홍성 청양 근처에 세종시로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해찬이 하는 말은 서울은 아주 천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가 가려고 하는 세종시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엉터리와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제 정무후무한 선거 조작을 통해서 나라를 지들이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입법, 행정, 사법 다 듣고 언론도 전부 잡았어. 꼼짝을 못해. 우리가 살기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엉뚱하게 그리 가면 아파트가 집값이 잡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해결은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서 고도 제한을 철폐라 이거예요. 유유지 아파트 지어라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몇십 년 살다가 보니까 뉴욕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단한 예로 지금 서울 시내 강북에도 빌딩이 많이 비어있는 게 많아요. 공실이 많습니다. 공실이 많은 빌딩을 간이 아파트로 개조를 하도록 시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엌 좀 넣고 샤워 시설 좀 넣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근처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싸게. 그러니까 소위 밥 먹고 일자리 가는데 거리가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워킹 디스턴스. 걸어가서 일하러 가는 거리가 500m, 1m, 1km만 가면 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이 경감됩니다. 그렇죠? 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뉴욕이 그렇게 빡빡하게 만화타에 쓰면서도 교통이 잘 빠지고 그리고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큰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도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그린벨트는 한 번에 해소해버리면 다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니까 세종시로 옮겨버리고 그럼 세종시에 짓어버리면 또 어디 대전으로 갑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양산으로 갑니까?
이런 정신 나빠진 정권이 자기들이 선거를 조작해서 이겼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부정선거에 있습니다. 부정선거에서 정신을 돌리지 마십시오. 요새 야당이 보면 뭐 다음번 시장 선거는 이제 우리가 먹으니까 어떤 놈을 갖다 선거 조건이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돼 있어. 지금의 선거 체제를 가지고는 아무리 야당이 60% 이상을 해도 져요. 조작해버려요. 이걸 모르고 지들이 다 먹을 것처럼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많은 정치적인 사건, 이것은 부정선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행히 엊그제 보니까 정보원 목사께서 한때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고 주장하는 우파 농객 어떤 분을 하고 만나서 협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8월 10월 행사를 같이 모이자. 그래서 더 합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하고, 아이고, 우파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대동단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논설가는 나중에 부정선거가 나타나면 자기는 그 직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도 양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경험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지적 오만 때문에 발언을 해가지고 쏟아부어서 걷어들이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를 벌였는데 정부가 조사하고 이 나라 헌법 못 믿죠, 이 나라 사법부 못 믿죠, 부정선거 없었다 그러면 알아, 부정선거 없다고 그랬지 않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논리적인 허점은 있지만 저당간에 다 대동단결하는 것이 8월 15일 날 이 정권의 가슴을 울리게 해가지고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등등의 이 나라 주사파들, 좌파들이 모인 것을 한꺼번에 이 정치에서 밀어내는 것만이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는 근본적인 초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광화문에 집회가 안 나왔다고 하고 지금 청와대 근처에서 담장을 싼답니다. 왜 담장을 쌀까요? 누가 넘어올까 봐서. 그러나 그 많은 헛된 짓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하면서 분발과 분발을 촉진하여 가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